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6월도 이제 단 3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찝찝한 기분이 들죠. 경기가 좋아질 거란 생각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서 좀 찝찝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전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6월 들어서 5월보다 확진자 수가 늘었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3만 명대로 올라섰고요. 지금 텍사스주에서도 추가적으로 경제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어떻게든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가진 돈을 다 끌어모아서 경제 부양에 쓰고 있는데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무언가를 내놓을 거리도 지금 현재 마땅치가 않고요.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약발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6월 절반 정도 지나고 시장은 조정을 받았고 상황의 반전을 예상하기는 현재 쉽지 않은데요. IMF가 최근 경고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추가적으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고요.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봐도 대충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태의 장기화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지나면 이제 6월은 단 2거래일 남는데 다음 주가 되면요. 이런 거 신경을 써보셔야 된대요. 우선 주요 경제 지표들이 상당한데 중요한 경제 지표들 일단 미국은 그럭저럭 반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조업 지표만 살펴보면요. 그리고 중간은 지켰을 거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 지표 봤을 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엇갈린 지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치열하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시장. 시장의 단기 고점 경계감을 잘 헤쳐가길 바랄게요.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PD님이 아침부터 재료 납품을 성실히 해주셨습니다.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것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문자 참여해 주셔도 돼요.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댓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듣기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팟빵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주식공장을 여러분은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 활기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기자의 분석을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시간이 빨라서 이제 상반기를 마감해야 되고 이제 7월 눈앞에 왔는데 혹시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기대할 만한 7월의 이슈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광수 기자님의 이벤트? 개인적으로 제 이벤트 7월 16일에 7월 16일에? 7월 16일 목요일에 제 세 번째 싱글이 나오는 날이라서 벌써 눈치를 채셨네요. 드디어 이제 3집 싱글 에버리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날이 무슨 요일이라고 하셨죠? 그날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 저희 주식공장에서 일부 또 소절해 주실 수 있나요? 한 소절 또 이렇게 제가 MR 한번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저희 또 MR을 또 음악 감독님에게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저희 또 생 라이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습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초심을 다시 새기기도 하고 7월 시장도 이제 치열하게 될 텐데 나만의 모멘텀이 너무 필요한 때이잖아요. 이런 취미 활동, 자기 개발 너무 중요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좀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내 안에 행복을 챙기는 그런 7월 되셨으면 좋겠고요. 6월 마지막까지 좀 파이팅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경제 채널에서 특징주 납품 상황을 여러분께 일단 보고를 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좋은 꿀팁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다 무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 TV, 매일경제 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위메이드 중국과 벌인 미래의 전설 2 소송에서 승소 소식을 알렸거든요. 이게 선정이 됐고 네오셈이 SSD 테스트 장비 교체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에이스테크가 네트워크 매출 증가와 수익성 기대감 때문에 선정이 됐는데 이 같은 종목들을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에서 함께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 TV에서는요 헬릭스미스, 한솔케미칼, 동진 세미캠을, 한국경제TV에서는 뉴,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빅텍, 매일경제TV가 JNTC, SK케미칼, 삼성전자, 우선주 선정했네요. MTN이 마지막으로 덕양산업, 나노엔텍, 솔브레인 홀딩스, PNE 솔루션, 일진 머티리얼즈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전반적으로 경제 채널의 특징 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네. 예. 여전히 이제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로 항상 IT나 아니면 관련 네. 부품주, 아니면 바이오 정도를 항상 꼽잖아요.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골고루 포진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사항이 어떤 섹터에 가져야 되는 건지 네. 이런 것들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6월 기조가 7월 상반기 그 초반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네네. 좀 면밀히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 메이커, 첫 번째 이 특징주 가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지요? 네, 첫 번째는 위메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위메이드요. 왜 네네. 선정을 하셨죠? 네, 그 미래의 전설이라는 그 온라인 게임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법적 분쟁이 한 종목의 주가의 호재나 아니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뭐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져서 패소를 해서 아유.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네.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작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를 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예. 주가에 좀 탄력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가 현재 21%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장중에 27%까지 가기로 네네.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실 승소를 했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해왔었는데 소송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승소를 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소식이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위메이드 저작권 소송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위메이드가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진출을 했었는데 거의 진출과 동시에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국 게임사에 저작권을 빌려주는 형태로 진출을 했는데 저작권을 빌려서 게임을 제작하고 만들었으면은 이제 돈을 내야겠죠. 근데 예. 돈을 안 내는 겁니다. 중국 게임 업체가. 그래서 어제는 이제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미래의 전설 2 저작권 관련 중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중재는 지난 2017년 5월에 이제 위메이드가 미래의 전설 2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계약 종료 무효 확인이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이제 액토즈 소프트 그리고 중국 샨다 게임즈와 란샤 정보 기술 유한회사를 상대로 재기에 이루어졌는데요. 약 3년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중재 판정부는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제 위메이드를 상대로 이제 그 저작권을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샨다가 이제 중국 서비스명을 열혈전기로 미래전설 2라는 이름을 하지 않고 열혈전기라는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제 상표를 그만 사용하고 이제 반환해라. 그리고 손해배상금도 별도로 이렇게 절차를 거쳐 산정해서 이제 위메이드에게 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손해배상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시장에선 약 6천억 원 정도 가량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메이드 측은 샨다와 란샤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미래의 전설 2나 아니면 전기 세계 게임에 기반을 둔 라이센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게 확인이 됐다고 이렇게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위메이드 입장에서는요, 이게 만족스러운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급등의 이유도 이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네네. 싶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 재산권을 두고 이렇게 네. 치열하게 싸워온 건데 여러 번 소송을 한 거잖아요, 중국과. 네네. 옛날을 좀 거슬러 가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있는 건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중국 진출할 당시가 2002년인데 네. 그때 당시의 기사를 찾아봐 보면은 예. 당시 대표였던 박관호 현재 위메이드 의장의 답변을 보면은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 진출해서 얼마나 매출이 올랐나요?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었는데 네. 이 질문에 중국 업체로부터 돈을 다 받지 못해서 파악하기 쉽지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받아야 할 돈이 더 있는데 한편으로는
다 받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찝찝한 얘기를. 네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중국 사람들은 저작권의 의미를 잘 모른다. 예, 라이선스라고 하면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전부 다 권리를 사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중국이 지금 저작권에 대한 그 개념이 지금 뭐 국제 표준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계속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로 좀 지금 분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업계 전문가분들은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마냥 좋게 볼 게 아니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부정적인 전망이긴 한데 왜냐하면 중국의 저작권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규제 같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표준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 진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무리가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자신이 잘 아는 비즈니스나 섹터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만약 중국발 호재다 싶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면을 잘 따져야 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알고 네, 좀 맞습니다. 친숙한 기업 그리고 네네. 나름의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을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은 특징주 내용으로 이슈 있는 종목을 다뤄드리기 때문에 지금 네네.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예. 증권가에서도 일제히 좀 위메이드 목표가를 올려잡으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금융투자가 오늘 보고서를 내서 위메이드의 목표 주가를 지난 3월에는 38,000원이었는데 오늘 낸 주가 목표가는 64,000원으로 3월에 비해서 68%나 높여서 올려잡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비즈니스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르의 전설 2가 중국에선 진짜 인기가 많은 게임인데요. 예. 최근 몇 년 새 위메이드가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제 추정을 한 그 미래의 전설 2를 이용한 그 게임만 1,400여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개만 네. 베낀 게 아니라 이제 예. 계속 이제 미래의 전설 2를 이제 약간 복사하고 이제 카피한 게임들 그런 유형 게임들이 엄청 중국의 그런 이미지가 워낙 예전부터 네네. 강한데 게임에서도 예. 맞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중재를 신청한 그 게임만 160개가 넘는다고 160개, 하니까 예, 예. 이 160여 개에 대한 권리만 다 주장을 해도 네. 막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근데 유입되는 것은 이제 중국 법원의 지급 결정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투자가 올해 이제 위메이드의 실적을 추정해 봤을 때 매출액은 1,397억 원 정도로 이제 작년보다 22% 정도 늘어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영업이익은 201억 원 정도로 작년에는 그 위메이드가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 이러다 보니까 오늘 51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오늘 수급의 흐름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받쳐주면서 외국인도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폭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로 전환하면서 오늘 양대 그런 세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장중에 43,800원 선까지 갔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특징주 이슈 있는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 네. 이것도 이제 공시에 있어서 떠들썩했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런 네. 종목인데요. 예. 셀트리온에 이어서 바이오 대장주 중에 하나였죠. 이제 예전에 사명을 바꾸기 전에는 바이로메드라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다만 임상 3상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고꾸라졌었는데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소식을 가져와서 바이오 임상에 관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자 헬릭스미스는요 이 장 초반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보니까 장중에 한 9% 넘게 상승했다가 현재 상승폭을 일부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재가 미국 임상 소식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좀 네. 자세하게 좀 풀어주실까요? 맞습니다. 예, 분석 헬릭스미스가 들어볼게요. 어제 공시를 통해서 네. 미국 FDA에 엔젠시스의 임상 3이상을 최종 프로토콜 제출을 완료했다. 이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한다.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엔젠시스가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인데요. 이게 헬릭스미스의 가장 주요한 파이프라인으로 기대되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 급등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고혈당으로 이제 신경세포가 좀 손상되면서 또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이번 임상은 그래서 통증을 동반한 환자의 다리에 이 엔젠시스를 주사한 다음에 엔젠시스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위약과 비교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해당 임상은 미국 전역 15개 임상시험센터에서 최대 2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추적 관찰 기간은 6개월이라고 하니까 결과는 뭐 아마 내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년. 전망이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시계를 되돌아가 보면 작년 네. 하반기였습니다. 임상 3-1상이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주가가 고꾸라졌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번 이제 두 번째 시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9월에 임상 3일상 결론을 내는데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엔젠시스가 임상 3일상에서 아, 그것 임상 3-1상이라고 읽어요? 네네, 아, 그렇습니다. 예.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평가 지표 달성에 실패를 했다. 예.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성과 유효성은 확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3 이상은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할 거다. 좀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몇몇 투자자분들은 이제 실망을 하면서 헬릭스미스를 많이 떠나갔지만 그러니까요. 또 예. 이때 주가가 고꾸라졌을 때 다시 진입한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3 이상을 해서 네. 만약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예. 올라갈 수 있다, 좀 인정받을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뭐 이번에 3 이상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예상외로 주가가 그렇게 크게는 많이 안 뛰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예, 아마 3일상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성공할 것이냐, 뭐 이런 의문이 아직 여전히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네. 또 SK 바이오팜 이제 청약 되게 열기가 대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금이 SK 바이오팜 그 청약 거기에 신청하는데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같은 바이오 업종인 헬릭스미스에 들어갈 돈이 없지 않았나. 실탄이 없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유전자 치료제 엔진시스 미국 임상 소식 이런 부분으로 알렸습니다. 주가가 급등했다가 살짝 이제 상승폭을 줄이는 상황인데 시청자 댓글에서도 이게 과연 임상 3상 이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네. 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잘 돼서 헬릭스미스 보유하신 분들 잘 갔으면 좋겠지만 네네. 앞으로 이제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 투자 유의사항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의 특징주의죠, 기자님. 네, 빅텍입니다. 네. 네, 빅텍 같은 경우에는 북한 관련 뉴스와 이렇게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맞아요. 그런 종목 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방산주가 그래도 꽤 좀 올라가는 흐름인데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기도 하고 네, 또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소리 약간 또 부각이 돼가지고 이런 네네. 부분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세요? 예. 네, 투자자분들이 모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빅텍이 어제도 많이 빠지고 그제도 네. 많이 빠지면서 좀 오늘은 좀 기계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예, 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달 들어서 북한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살벌한 북한 관련 이슈들이 많았는데 네네.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텍의 주가가 얼마나 이렇게 요동을 쳤는지. 아, 네네, 예. 맞습니다. 지난 이달 9일이죠. 이제 예. 빅텍이 그때 18.93%가 올랐는데 이때 북한이 갑자기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발언을 예. 했습니다. 그날 빅텍의 주가가 18.93% 올랐고요. 그 12일에는 8%가 갑자기 빠집니다. 이때는 북한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담화를 냈었는데 미국에 맞서서 확실한 군사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 남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긴장이 완화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유 때문에 8%가 빠졌고요. 15일에 갑자기 상한가로 올라섰는데 그 이유는 그 13일 그 전에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북한에서 남한이 이제 참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좀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 좀 이런 표현을 하면서 네. 15일 장이 열리자마자 이제 상한가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16일은 이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10%가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더 크게 올랐었고요. 17일, 18일 연속 이틀 동안 또 연속 상한가에 올라섰는데 17일에는 이제 북한이 이제 인민군 총참모부 입장문을 통해서 군사 활동 계획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대적 삐라 살포 맞아요. 추진을 네. 하겠다. 그래서 전단을 살포하겠다, 좀 이런 네. 말을 했었고 동시에 이제 그
비무장지대 DMZ에서 이제 GP에서 이제 군 부대를 재주둔시키면서 굉장히 또 군사 위협이 또 고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틀 연속 상한가에 오르면서 주가가 굉장히 이달 초만 해서 거의 2배 이상 뛰었던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네. 24일에는 또 하한가를 맞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예. 북한이 대나무 확성기 철거에 나서면서 또 이제 하한가를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이 그 위협을 하냐 아니면 그 위협의 정도를 좀 낮추냐 이거에 대해서 빅테이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 정말 내가 단타를 잘한다 한다고 하면은 이거 좀 뉴스를 좀 이렇게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빅테크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지금 기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 6월 19일이 52주 신고가여서 이때 14,850원까지 갔는데 네네. 현재 주가 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오늘 26일이니까. 근데 네네. 반토막 7,000원 선까지 7,000원 선. 와 네네. 있거든요. 네, 북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 투자 유의사항으로 보면 네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현재 지금 빅텍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네.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된 그 이유가 주가가 5일 동안 75% 아니면 20일 동안 150% 급등하는 경우에만 한국거래소가 지정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종목입니다. 원래 투자 경고를 받은 종목 중에서 우량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종목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를 해야 되고 네. 신용융자 매수가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하면은 거래소에서 투경 종목을 지정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고꾸라지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예,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종목이다. 원래 투자 경고를 심심치 않게 받은 종목이고 네. 북한 이슈가 있으면 또 오를 수도 있는 종목이다. 학습 효과가 있으신 네,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그렇죠. 전혀 예. 투자 경고에 되게 놀라지 않고 놀라지 그냥 않고. 예, 전혀 그런 거에서 수급에 영향이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후에도 주가를 안정세가 보이지 않다. 그럼 매매 정지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 위험 종목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 결정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자의 시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유의 분석이 담긴 종목의 전략. 오늘 이렇게 또 테마를 붙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빅텍까지 이렇게 특신주 이슈 3가지 만나봤습니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였고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장의 전반적인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색다른 시선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네. 자, 오늘 장 초반은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뭐 괜찮고요. 근데 예. 개인의 매수가 어제 1조 원이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고 있고. 예. 많이 사고들 계신데 네. 지금 시장이 조금 이렇게 봐야죠. 좀 노력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다. 예. 뭐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어제도 1조가 넘는 수많은 자금들이 몰려들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자금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만 지수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대략 한 1.3% 정도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특별하게 어떠한 뭐 전체적으로 강하다 이런 느낌이 좀 없죠. 삼성전자가 무려 3% 가까이 오르고 SK하이닉스가 1%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종목에 따라서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들 좀 언급이 되고 있죠. 글쎄요, 뭐 어제처럼 정강 후약의 장이 될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말씀드리면 단연코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적절성 여부가 현재 심사 중에 있죠. 예. 아침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치열하게 심사 중에 있는데 오후 늦게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것들이 그 결론이
기소적으로 나온다라면 물론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원 판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도 이거를 심의를 원했고 그다음에 검찰도 현재 지금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스르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SK텔레콤, LG U+가 올라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K텔레콤과 LG U+가 각각 3에서 6%가량 오늘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가장 강한 섹터가 통신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바닥권에 있었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지수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쪽으로 자금들이 좀 몰리는 그런 현상도 일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직접적인 본질 가치를 봐야지 현재 통신주들이 올라갈 만한 어떠한 이유도 그렇게 특별하게 강하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 봐야죠. 경기 방어로 가시려면 차라리 현금이 낫습니다. 미국 5G 인프라 투자 그 부분은요? 그거랑은 좀 다른 거죠. 예. 그 걔를 좀 달리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의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 주가가 워낙 빠졌으니까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쏠림 방어주 현상들이 쪽으로. 몰리는 것은 예. 상대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장님, 예. 이 코스피 시장이 시가를 넘어섰습니다. 뒷심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도 1% 넘게 떨어졌다가 예. 현재 다 회복을 했어요. 강보권 상승하고 있는데 네. 좀 기분 좋은 금요일 마감할 수 있을지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네. 뭐 지금 현재 모양이 여러분들 좀 일봉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코스피 쪽의 일봉 차트도 일단 직전 고점이 2200을 아직까지는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200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2100선에 머물러 있다라고 본다라면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일단은 벽이 생겼죠. 2200에 벽이 생겼고 이러한 벽을 뚫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주봉상의 거래량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두 번 근 거래량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래량들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일단 지금 매물 압박으로서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주식시장을 보면 매물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주봉으로 봤을 때 그냥 쭉 타고 올라왔죠. 물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렸던 물량들은 있습니다만 밑에서 산 물량들이 물렸던 건 아니죠. 특히 이때 당시에는 신규로 자금들이 대거 들어왔었던 시기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물렸습니다. 물리다 보니 내 원금만 오면 팔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도 현재로서는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지수는 상방이 막혀 있다. 따라서 하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특징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 SK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환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SK 바이오팜이 상장되면 SK 바이오팜을 사야 되느냐, SK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SK 케미칼을 사야 되느냐. 어제 그 해주셨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 쪽이 낫다라는 네. 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의 지분 가치, 즉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SK 바이오팜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대략 한 30조 정도의 자회사 지분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 SK의 시총이 20조입니다. 따라서 SK 같은 경우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자회사 가치보다도 평가를 덜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현재 SK 바이오팜 상장까지는 상당히 등락이 거듭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28만 7천 원을 나타내고 있는 주가 수준 대비해서 현재 목표가는 3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네. 손절가는 27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잘 집어주셨습니다. SK, 그래요. SK 바이오팜, SK 둘 중에 고민 많으실 텐데. 그렇죠. SK 바이오팜은 이제 공고가 네. 끝났기 때문에 12만 7천 원에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SK를 지금부터 사놓느냐라고 네. 했을 때는 저는 SK를 사놓으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주회사를 공략하라. 맞습니다. 그런 예. 전략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스타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주식공장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고요. 샵 3772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 관심주 공장 저희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양시장 1%, 코스피는 1%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752선에서 여전히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워낙 이제 미래 섹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G 그리고 2차 전지 그런데 통신주가 오늘 강하게 튀고 있잖아요. 뭔가 이제 다시 깜빡이 켜고 들어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5G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역시 유망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바이오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 자금들이 이 5G 통신 장비 쪽으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향해서 좀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장기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프로젝트 5G 섹터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관심사에 항상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신주 강세 회장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각 경제 채널에 관심주 납품된 상황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TV는 마이크로디지털, 누리플랜, 경남바이오파마, KINX, 삼성중공업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규산퓨얼셀, 일진머티리얼즈, 덕양산업, 인터플렉스, 인텔리안텍트, 자 그리고 매일경제TV가 SK솔믹스, 페노션, TNT, 삼성증권을, MTN이 우정바이오, 이메일, 현대모비스, KSS, 해운을 선정했습니다. 네,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1위 채널 좀 골라주실까요? 네, 1위치로 오늘은 매일경제TV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유는요?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세 개 종목 중에 1위, 네. 2위 종목 두 종목이 아, 그래요? 좀 다 강하네요. 매일경제 쪽에 있어서 네. 일단 매일경제TV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꼴등 채널은 네. MTN 머니투데이를 했습니다. 예. 머니투데이를 한 이유는 순간 떨렸네요. 아무래도 그 바이오 종목들이 예. 대거 좀 포진해 있고 이제 바이오에 대한 버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버블,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오늘장 관심주에서 봤을 때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 때문에 네. 머니투데이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거품 낀 종목들 선정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아쉽네요. 저희 채널에서 좀 꼭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관심주 가봐야 되는데 이재준 대표님의 관심 종목 이 중에서 골라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네. ITM 반도체를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네, 매일경제TV 이게 가장 예. 강자라고 보셨어요. 예, 일단 네. 이 종목은
그 2차 전지인데 소형 전지 쪽을 많이 합니다. 이 소형 전지라고 하면은 이 스마트폰 기기나 흔히 말해서 웨어러블 기기 쪽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인데 이 소형 전지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PMP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뭐예요? 프로텍션 모듈 패키지라고 보호 회로 같은 모듈을 말하는 겁니다. 모듈? 이 스마트폰 전지에서 이 전지 같은 전기 같은 걸 좀 밖으로 방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보호 회로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자파를 줄일 수도 있고. 뭐 씌우는 막 같은 느낌인가? 커버 이런 거?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제가 앞서 이제 PMP라고 했잖아요. 네. 그 가운데 M자가 모듈이고요. 모듈. 이 회사가 PMP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고요. 어. 두 번째로 갖고 있었던 게 POC도 하고 있습니다. POC는 프로텍션 온 칩입니다. 이제 칩으로 된 거고 칩보다 좀 더 큰 개념이 모듈 개념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예. 그 모듈 개념에서 현재 봤었을 때 매출 비중이 60% 그리고 POC 쪽 부분에서 한 20% 나와서 이 80%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PMP 쪽이 결국 무선 이어폰이랑 이 스마트폰 워치, 소형 웨어러블 쪽에 많이 탑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봤었을 때 최대 장점이 뭐냐면 결국은 배터리에 대한 공간이 극대화가 되고 제조 원가가 굉장히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금 여러 이 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보니까 거의 뭐 모바일 쪽에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모바일 쪽 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예, 예. 그 무선 이어폰 많이 끼신 분들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다 이제 PMP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팟 막 이런 거, 예, 갤럭시 그렇죠. 버즈 이런 거. 그렇죠. 예. 다 웨어러블 기기 내에서는 예. 대부분 이 보호 모듈 패키지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거 전문이고 지금 보시면 무선 이어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이 블루투스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웨어러블 업체가 3월부터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4월, 5월도 출하가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웨어러블 시장이 앞으로 스마트폰 소형 전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고객사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미국입니다. 그중에 미국. 애플입니다. 애플 쪽, 애플. 애플 웨어러블 쪽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네. 매출이 증가를 많이 한다.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것들이 그러면 ITM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이 매출 관련 사이즈를 봤을 때도 1분기 때 매출이 920억, 2분기 때는 약간 다운이 됩니다. 근데 3분기 때 원래 이 계절성 보면은 3분기, 4분기 때 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저하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웨어러블 기기 출시가 끝나고 나서 다음에 스마트폰 모델 나왔을 때 그쪽에 또 전지 모델이 들어갔을 때 네, 네. 보호 모듈 들어가는 게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3분기, 4분기 때는 한 2분기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매출액 성장이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워낙 그 원가 자체가 제조 원가가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 PMP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을 봤었을 때는 지금 한 12%의 OPM에서 21년 넘어갔었을 때 네. 그러면 20% 가까이. 그러니까 그만큼 OP의 마진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률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ITM 반도체는 앞으로 지금 뭐 주가 수준을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 60일선까지 거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단기 박스권 형성해서 74,000원은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예. 그 이상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잠시 이 말 좀 드리면 경제 채널이 전문가님들이 나와서 모르는 소리 막 하시고 시청자님들 이해 안 되고 그냥 넘어가고 사라니까 사고 막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채널은 시청률이 좀 낮았던 이유도 어려워서 이런 부분인데 우리 대표님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예. 그런 부분이 시청자님들도 환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김미애님 같은 경우에도 알짝 꿀지식 바구니에 꽉꽉 담는다고 설명이 너무 쉽고 좋아서 이해하기 편하다고 이렇게 또 호응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힘이 납니다.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또 강점을 살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가 변화와 혁신의 이제 중심에 서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자, 그러면 이제 52주 신고가 74,000원 이 부분까지는 바라보라라는 전략이었죠? 그렇죠. 네, 예,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관심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두 번째 봐볼까요? 종목은 DKT입니다.
DKT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들이 다 네. 보면은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 그리고 웨어러블 이게 소형기기 관련해서 부품 관련주들 다 그런 쪽을 갖고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그 스마트폰 시장이 3분기 때부터는 이 바닥을 찍고 좀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이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좀 찾아서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DKT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는 뭐냐면 제가 이 회사도 탐방을 다녀온 회사인데 아, 그래요? 네. 그 스마트폰에 보면 메인보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보드 역할을 하는 그 연성 회로 기판이라는 FPCB라고 합니다. 그게 그 F가 빠지면 PCB라고 하고요. 네, PCB. 예, 그 인쇄회로 기판. 그렇죠. 인쇄회로인데 예. 그게 연성이 플렉서블이 어. 들어가면은 FPCB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DKT가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보드를 BH라는 모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DKT는 자회사입니다. 모회사인 BH가 연성 회로 기판의 보드를 주면은 이 DKT는 그 연성 회로 기판의 부품들을 실장을 해요. 다 실장을 넣는다, 부품을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FPCA라고 합니다. 아, 그거예요? 뒤에 A, 아까 B는 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네. A는 어셈블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립이 됐다는 거예요. 조립이 돼서 그게 어디로 가냐? 예. 다시 BH한테 줘요. 그럼 BH가 누구한테 주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줍니다. 자,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금 스마트폰이 언론에 보면은 어디로 지금 아이폰 12 12번째 모델에 하반기. 삼성 디스플레이 모델이 채택이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1차 벤더인 BH의 2차 벤더인 DKT가 결국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채택률이 그런 생긴다는 거죠. 연관관계가 또 있었군요. 예, 그런데 원래 이 DKT는 삼성 디스플레이 것만 했어요.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형 디스플레이밖에 안 했어요. 네. 대형 디스플레이를 안 했어요. 대형 디스플레이는 LG가 있고요. LG는 TV 같은 걸 얘기합니다. 네, 네. 대형은. 근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얘기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없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 쪽에보다는 다 삼성 쪽에 갔습니다. 삼성 쪽. 그래서 예. 캡티브가 원래 삼성 거였어요. 근데 작년에 주력. 작년에 2019년에 이 고배를 마셨어요. 이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가 Y옥타라고 있습니다. Y옥타 기술이라고 있는데 Y옥타? 이 DKT 하면 Y옥타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FPCB에다가 터치 스크린 패널이 있어요. TSP라고 하는데 그 TSP를 따로 일체형으로 만든 걸 Y옥타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있는 바로 회사가 DKT인데 일체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더 슬림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술력이 꽤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2017년부터 Y옥타 기술을 채택한 데가 삼성이었습니다. 갤럭시 7 때. 근데 처음으로 애플량의 Y옥타가 2020년에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지금요? 예, 그래서 그럼 주목받고 있겠네요. 그래서 주목받을 예. 수가 있고 결국은 지금 애플에서 총 4가지 모델이 나올 거예요. 네. 5.4인치랑 6.1인치 프로, 그다음에 6.7인치 프로 맥스가 나오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6.1인치 맥스 모델과 중국 BOE 쪽에서 갈 것 같고요. 나머지 모델은 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 Y옥타가 채택이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결국은 그러네요. DKT다. 낙수 효과를 뭐 예, 톡톡히 이 받을 수 DKT는 있겠네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로 했었을 때는 조금 하반기에 대한 굉장히 실적 모멘텀이 부각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16,000원 갔었을 때도 Y옥타에 대한 작년 11월 달에 Y옥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부각받았었을 때였어요. 예. 원래 이 회사도 보통 스마트폰이 9월이나 10월 달에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플래그십이나 어떤 또는 이 같은 모델 이런 프리미엄급들 이제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양산을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전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럼 한 10월 달에 출시하면은 보통 8월 달부터 양산 그렇군요. 시작을 하겠죠. 예, 그럼 예. 그 부분이 다 하반기에 다 실적으로 다 녹아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DKT는 지금 16,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럼요. 충분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품별 매출 보면 스마트폰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겠네요. 예, 얘는 결국은. 스마트폰 부품이랑 예, 5G도 예. 하는데 예. 미미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전기차 쪽도 해요. 근데 그것도
그거는 약해요. 예, 밈이에요. 근데 밈이하고 주로는 FPCA가 스마트폰. 예. 가장 높습니다. 실장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은 근데 진입 장벽가 높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BH와 삼성 디스플레이 간에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고객사가. 의리가 있어서 버리진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추가적인 네. 부분들이 네. 이 모멘텀으로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사 애플이 예. 또 나온다라는 부분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자, 들으셨죠? 52주 신고가 작년 11월 19일에 터치한 그 부분 16,650원까지 트라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마지막 관심 좀 가볼게요. 대표님. 예, 마지막 거도 그 연성 회로 기판 기업인 바로 회로 기판 PCB, FPCB 기업이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블레스 예, 한국경제TV에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오늘 제가 갖고 온 것들이 다 스마트폰 부품, 예.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이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서 종목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묶어서 들으니까 또 연관성도 있고 예, 좋네요. 그렇게 되는데 인터플렉스는 일단은 애플 쪽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애플 쪽이 지금 하는 부분이 그 공격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하려고 가격 경제에서 물량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발주를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폰이 지금 MS 마켓쉐어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 인터플렉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올해 지난 4월에 네.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금 6,700만 대 정도 됐었어요. 6,700, 6,800 됐는데 그게 작년 4월보다 몇 퍼센트 떨어졌냐면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출하가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스마트폰 부품 시장들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생산 실적 타격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생산은 했지만 출하가 안 되는 거는 소비가 안 됐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재고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바닥 짚고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반기 가능성이 굉장히 하반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1분기 때 적자인데 2분기 때 상당 부분 적자폭을 줄일 겁니다. 줄이고 나서 예. 3분기, 4분기 때 이제 BH와 마찬가지로 같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는 충분한 건가요? 충분하죠. 3분기 때, 4분기 때. 충분하다. 예. 근데 이 회사가 인터플렉스 과거에 진짜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네, 특징주로 엄청 올랐어요. 예, 네. 그랬다가 이제 뭐 그 스마트폰 쪽 관련 사업부가 FPCB, PCB 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지지부진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흑자가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주가는 항상 턴어라운드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 현재 주가 수준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충분히 그 전고점 15,000원 부분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게 거래량이 한번 대량 거래가 실렸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6월 5일이었습니다. 6월 5일 날 대량 거래가 실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주가가 가벼워지는 지금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15,000원 뚫고 17,000원, 18,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래서 한 30% 정도에 대한 업사이드를 보시고 가는데 기간은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그럼 실적 보통이 3분기 끝나면 45일 이내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 말이 끝나면 45일이면 11월 15일이겠죠. 예. 근데 11월 15일 실적 발표까지는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적 나오면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소멸이 되겠죠.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봐서 비중을 좀 줄여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가적인 측면보다 어떤 게 대응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 예. 참고하시면 참고.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야기를 또 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괜찮았죠, 내용? 저 이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한 주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도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